20년 구형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 1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형량이 감형됐다고 알고 계시죠?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었고 저는 무슨 반성문인지도 모르지만 양형 기준으로 반영이 되어서 죄를 일부 인정한다는 부분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지금 있었던 이 1심 공판은 결국은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보복 번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이죠? 네, 어느 기록도 보여주질 않으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계속 참여를 하고 공판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그 모습이 가해자가 오히려 그 형벌을 많이 키웠다. 피해자 때문에 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마치 열심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죄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증오심을 표출했고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한테 뭔가 외출하거나 그러면 저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배로 때려서 죽여버리겠다.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재판 기록을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좀 가능할지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보니 피고인의 방어권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인데 근래 들어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도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하지 못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좀 많이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말이 돼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일이에요? 고범장님이 지금 고등법원장님이 관할하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난주에 법원 행정처장님이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 인정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실수 아니에요? 잘못 없습니까? 법원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안타깝다니. 사람을 저렇게 고생시키게 해놓고 안타깝다고요? 사과하십시오. 피해자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제가 표현의 어떤 면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감정을 제가 상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는 뭐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고요. 1심 끝나고 2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7번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어요. 반영 안 하셨어요. 언제 바뀌었냐?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방송에 나간 뒤에 판사가 입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추가 혐의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추가적인 요소 고려 안 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피해자가 혼자 미친 듯이 뛰어야만 방송에 나와야만 추가적인 거 고려하는 게 실수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만 가지고 재판부가 어떤 심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심정을 형성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로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인님, 이 과정에서 우리 부산 고등법원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탄원서 자체가 계속 저는 성범죄를 의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소장에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해놓고 방송 이후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보니 살인 미수의 강력한 중요한 동기인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신 판사님들이 갑자기 피해자의 일반인들의 그런 말을 듣고 갑자기 인용을 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럼 그 전까지는 모르셨다는 건지.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기소된 공소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를 하는 겁니다. 중점으로 하지만 네네. 근데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하셔야 되고 피의자가 저희는 조사를 그렇게 수사기관이 증거를 아닙니다, 그렇게 실제로. 많이 제공했는데 네네. 방송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라는 제 오히려 추정이 저희는 틀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공소 사실이 변경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그 가능성을 보고 증거 만약에 받아주고 가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7번의 탄원서 등등을 내지 않았어도 2심에서 이 판사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충분히 그것은 피해자의 움직임이 많은 동기를 부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조 의원님 하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 사실을 두고 재판의 심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증거 방법을 피해자가 왜 7번이나 제시했는데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오지 전에는 듣는 채도 안 하셨을까요? 이 태도 그게 웃을 일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가 우스워요 지금 참고인 나온 것도? 제가 부산에서 네네. 당신이 어떤 대접 받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웃음 보고 제가 조 의원님께 전혀 비례를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조금 형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 제가 태도가 그게 뭐예요? 조금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 지금 참고인이 네. 자기 신분 가리고 저렇게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소장 외에는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면서요. 근데 기소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먹여주는데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들이 있다고 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방송에 나와서 시끄러지니까 추가조사 실시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피의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보고 또 그 부분을 갖다 탄원서를 재판부에서- 잘못 쓴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요, 충분하지 제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더 피해자가 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DNA 검사도 하고 청바지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재판부가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그 과정은 잘하셨어요. 그 과정을 하지만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안 나갔으면 저는 왠지 그냥 뭉개버렸을 것 같은 제 마음이 혹시 제가 피해자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제 법원장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고요. 사실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사법부는 지금 보시다시피 철저히 피해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 성범죄 추가 조사만 했어도 보복 협박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성하고 고치셔야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공소장의 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고 나서 추가 조사가 일어나고 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